초고층 빌딩을 지은 기업에는 불행한 일이 생긴다는 마천루의 저주, 속설이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천루의 저주는 초고층 빌딩이 경제 호황기에 착공하지만 완공 시점에 경기 침체가 찾아오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반복된 사례가 있으며 이는 경기 사이클과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1999년 글로벌 금융업체인 도이체방크의 분석가 앤드류 로런스가 100년간의 건설업계 사례를 분석해서 주장했습니다. 초고층 빌딩 건설 열풍이 해당 기업이나 국가의 대규모 경제 위기를 예고 내지 초래했다라는 겁니다. 롯데월드타워는 높이 555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자 세계에서 6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준공한 지 8년 만인 지난해 롯데그룹은 신용위기에 처한 롯데케미칼을 위해 롯데월드타워를 은행권에 담보로 내놨습니다. 2017년 4월 문을 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는 고 신격호 롯데그룹의 창업주이자 명예회장의 수건사업이었습니다. 명예회장 주도로 만든 그룹 상징 건물까지 담보 카드로 동원한 초강수였습니다. 롯데월드타워는 1987년 부지 선정 이후 완공까지 약 30년이 걸렸습니다. 롯데월드타워 건설 과정은 그리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100층이 넘는 초고층 건물로 추진되면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 활주로 진행 방향을 가로막게 된다며 공군과 국방부가 건립을 반대했습니다. 이 때문에 20년 넘게 표류하던 건설 작업은 2009년 활주로 각도를 3도가량 변경한 끝에 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건설 과정에서 약 4조 원 이상의 비용이 투입됐습니다. 건설 비용뿐만 아니라 땅값, 세금, 외부 공사, 기부 체납 등까지 모두 포함된 금액입니다. 롯데물산은 건설 비용으로 약 3조 8천억 원, 교통개선 사업으로 5,260억 원을 투자했다고 밝혔습니다. 착공부터 2017년 4월 개장까지 연간 500만 명이 넘는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프랑스 파리 에펠탑을 7개나 지을 수 있는 5만 톤의 철골도 들어갔습니다. 롯데그룹은 이런 상징적 마천루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게 된 건데요. 롯데그룹은 새해 들어서도 유형 자산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유동성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난 석 달여 만에 처분한 자산만 5개입니다. 비상장사인 롯데건설의 서울 소초구 잠원동 사옥도 매각 대상이 됐습니다. 본사 부지 매각을 포함해 1조 원 규모의 자산을 유동하여 부동산 프로젝트 PF 우발 채무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잠원동 아파트 단지 사이에 위치한 롯데건설의 본사 부지 면적은 약 10,000제곱미터입니다. 시장에선 매각가를 5천억 원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자재 창고 부지와 임대주택 리츠 지분 등도 매각하면 총 1조 원가량의 현금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롯데건설의 작년 말 PF 우발 채무는 약 3조 7천억 원입니다. 경제 호황기 동안 기업이나 정부는 과도한 자신감을 갖고 초고층 건물 건설을 추진합니다. 그러나 건설 기간이 늘어나면서 막대한 건설 추가 비용이 들어가 기업의 부채가 늘어나기도 하고 건물이 완공될 즈음에는 경제가 불황기에 접어들 수 있습니다. 1930년대 미국 뉴욕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완공할 무렵 대공황이 시작됐습니다. 이후 1970년대 뉴욕의 세계무역센터와 시카고 윌리스 타워가 세워진 후에 오일 쇼크 사태가 벌어진 것도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국영회사 두바이월드는 2009년 부르츠 할리파가 완공하기도 전에 글로벌 금융위기의 직격탄을 맞고 모라토리엄, 즉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632m로 세계 2위 높이의 상하이 타워 역시 완공 즈음에 상하이 증시가 폭락하면서 중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자 마천루의 저주가 또 화제가 됐습니다. 국내에선 롯데월드타워가 준공될 시점 추진 중이었던 국내 초고층 건물들도 대부분 삽을 뜨지 못했습니다. 성동구 뚝섬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인천 송도의 인천타워, 상암동 서울 라이트 빌딩이 대표적입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11월 발표한 100층 안팎의 용산국제업무지구 또한 사업이 가시화되기까지 넘어야 할 난관이 많습니다. 현대차그룹은 강남구 삼성동 옛 한전부지에 짓기로 한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설계를 대대적으로 변경하기도 했습니다. 당초 지상 105층, 561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을 짓기로 했던 것을 지상 54층, 242m 높이 3개 동으로 건립하기로 바꾼 겁니다. 당초 롯데월드타워보다 14m 높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빌딩으로 계획됐습니다. 현대차그룹이 2014년 신사옥 글로벌 비즈니스센터 건립을 위해 10조 6천억 원의 한국전력 부지를 매입했습니다. 감정가 3조 3천억 원 대비 217%의 프리미엄에 두 번째로 높은 가격을 제시했던 삼성전자의 입찰가 5조 원의 2배에 달하는 금액에 매입해 화제였습니다. 당시 외신에서도 현대차가 엄청난 금액을 낭비해 투자자들의 근심을 사고 있다며 바벨탑과 같은 본사 건물을 짓기 위한 10조 원 입찰이 현대차의 자만이라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10년째 공사를 제대로 시작도 못한 현대차그룹은 결국 초고층을 낮추는 실리적인 방향으로 노선을 틀었습니다. 안전성 문제와 공사비 급등 등 대내외 경영 환경 변화를 고려해 높이를 낮춘 겁니다. 초고층 빌딩은 랜드마크로 화제가 되긴 하지만 사실 그 자체로 경제성은 크지 않습니다.
건축물 높이가 40층에서 50층 이상으로 올라가면 특수 자재를 사용해야만 하고 최첨단 공법이 필요해 공사비가 3배에서 4배 더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구조 안전을 위해 지하를 더 깊게 파야 하고 지진 등에 대비한 피난 안전구역, 비상용 승강기 등을 추가 설치하는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에서도 랜드마크 높이 경쟁에서 손을 떼는 분위기입니다. 이제는 높이 경쟁이 아닌 혁신적인 디자인이나 건물의 가치를 높이는 컨텐츠에 더욱 집중하고 있습니다.